요즘 방송을 통해서 각 분야에 뛰어난 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달인들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실력과 기량을 발휘한 사람을 달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요즘 또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요리와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셰프들, 주방에 있다고 다 셰프가 아닙니다. 주방장 위에 셰프입니다. 이 셰프들은 일생 동안 요리에 전념했고 그 분야에 나름대로 길을 개척했고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셰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셰프라고 하죠. 한문에 보면 궁계일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닭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 닭, 한 마리 학. 셰프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다 셰프가 아니죠. 그 주방장이죠. 주방장 위에 뛰어난 실력 가진 사람을 셰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셰프들은 사회적 위상도 있고 또한 공인된 사람들이라 음식이 뛰어납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의 결혼 대상 중에 셰프가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정받죠. 돈 잘 벌죠. 요리 실력 뛰어나죠. 싫어하는 여자분들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결혼 대상자로는 적격인 것입니다. 이 셰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이 셰프들의 요리는 뛰어납니다. 그 미각, 양념 하나하나 레시피가 뛰어나죠. 그래서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서 요리를 한다면은 고가의 수고비도 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셰프라고 하는 것은 요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 의료 셰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인을 셰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도처에 각 분야에 뛰어난 기량과 실력을 갖춘 그런 셰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셰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셰프들이 만든 음식 맛을 먹고 나면은 다른 음식은 이제 먹기가 싫어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셰프들이 도처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의, 뛰어난 실력과 기량을 갖춘 의사, 의료 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술을 받고 나면 재발이 없고 완치가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의 시술을 받고 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물론 그 부작용도 의료 셰프가 되는 과정에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만 우리는 같은 값이면 실력이 뛰어난 의료의 달인, 의료 셰프에게 우리가 이제 진료받기를 원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라이센스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력도 뛰어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성 코스. 이제 자격증이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민간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요리의 셰프들, 의료의 셰프들은 긴 세월 동안 기량을 발휘해서 실패를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는데 이 민간 자격은 속성 코스 3박 4일 어떤 데는 2시간만 앉아있어도 자격증을 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등록만 보내면 자격증이 바로 와요. 교육도 없이. 그러한 자격증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들께 위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자격자의 돌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값이면 음식 하나 먹더라도 세포가 많은 음식을 먹고 시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 오랫동안 경력이 쌓인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의료세포 의사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이 농촌 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 어디 가시오? 그래서 그 농촌에 갔습니다. 동장님을 만났어요. 아, 봉사하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잡초가 많이 나 있는 밭에 가서 잡초 뽑으시오 하고 밭에 들어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한참 후에 동장님이 가보니까 잡초만 남겨두고 알곡만 다 뽑아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잡초가 무엇인지 알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려면은 최소한 알곡과 잡초는 구분하고 가야죠. 그냥 봉사의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잡초를 내다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농촌에서 볼 수 없습니다만 제가 농촌에 목회할 때 이빨을 야마로 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몇 푼 아끼려고 씻고 가지 않고 야마하는 분에게 이빨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이빨이 다 망가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몇 푼 아끼려고 의사에게 안 가고 야마하는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입장에서 주방장이 되고 주방장에서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셰프가 되듯이 기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이 돌팔이가 문제예요. 지금 정치판에도 돌팔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도처에 돌팔이가 있어서 그 돌팔이가 운전하는 보트에 내가 타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돌팔이가 운전하는 버스에 내가 앉아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런 무자격자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안정을 찾고 내가 안정을 찾으려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리더가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 고질병이 있는데 사람을 잘 믿지 못해. 왜냐하면은 한번 믿었다가 낭패를 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망해도 내가 망해야지 하고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망하면 가족이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저 역시 자격자가 되지 않으면 무자격자로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듯이 저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도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신앙의 전문가는 누구냐?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괴롭고 가정이 힘들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교회가 복잡해도 일관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 세포, 믿음의 세포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돌파리들은 힘만 들면은 내 좀 잠잠하면 교회 갈게. 안정이 되면 교회 갈게. 그런 돌파리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왜 요즘 봉사 안 해? 왜 열심히 죽었어? 이렇게 물으면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 자기 복잡한 일도 처리 못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으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도처에 전문가 세포가 필요하듯이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세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귀한 분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은 김상철 목사가 나를 위해서 좋은 곳으로 데려왔구나 하고 앉아있는데 음식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장소였어요. 얼마나 제가 실수를 했는지.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주방에서 요리하는 분이 실수한 거예요. 주방장의 요리와 셰프의 요리는 격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래서 TV에 보면은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허술해도 재료가 없어도 그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사회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 자신이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포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버전으로 편향되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편향되지 마라. 환경이 눈앞에서 어렵게 연출되더라도 편향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라. 우리 버전으로 영적 세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했습니다. 영적 세포의 특징은 안정된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이야기. 요리 세포는 요리 잘하는 사람, 의료 세포는 수술 잘하는 사람, 정치 세포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붙일 수 있어요. 달인을 뛰어넘어 세포예요. 사실 요리 잘하는 사람 음식은요, 딱 보면은 먹기 아까워. 그래서 핸드폰을 막 찍어. 왜? 요리가 아니라 예술품이거든요. 저도 일본의 화과자 아시죠? 일본의 화과자를 누가 한 박스를 선물했는데 화과자가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먹기 아까운 거야. 놔두면 썩어 부패하고 곰팡이 피고 안 먹을 수도 없어. 그래 하나 딱 먹는데 화과자가 얼마나 예술같이 아름다운지. 우리나라 시루떡이나 인절미처럼 막 썰어가지고 곰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품 음식을 먹지를 못해. 그렇다고 안 먹으면 됩니까? 값을 지불했는데.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무엇을 먹는다? 예술을 먹는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영적인 세포가 돼야 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만 흔들려도 나 교회 안 가. 왜? 기분 나빴어.
힘들었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놈들 많아가지고 교회 안 가. 꼴 보기 싫었어. 자기는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볼 때 꼴 보기 싫지 않겠어요? 자기는 자기 입장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사회 생활 잘하고 남은 인생 평안하게 살려면은 영적으로 균형을 잡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마라. 편향되지 마라. 어떤 상황이 목전에 연출되더라도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재무장하고 우리말로 영적인 세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남녀 도합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영적인 세포가 되면 넉넉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균형 잡으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적군들이 도망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견디지 못했다. 가진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막 옥조였지만 옥조였던 그 환경과 세력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왜? 저것들은 옥조여도 안 된다. 왜 옥조이지 않았을까요? 영적인 세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포가 되면은 악한 것들이 환경이 우리에게 건져도 못해. 비실비실 하니까 가지고 와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경고하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포가 되지 못하고 이제 요리를 배우는 입장에 있으면 우리를 가지고 놀아.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남은 인생 영적인 세포가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족적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 족적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났다. 국민학교도 안 나와서 그분은 자기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서 이렇게 구석에 자면서 짜장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요리를 배워서 오늘날 유명한 분이 됐어요. TV에 자주 나와요. 엄청난 부를 획득했고 그 밑에서 요리 배우려고 제자들이 줄을 선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포가 되기까지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고 썼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해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세포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홍길동이다. 홍길동이 정도 되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자 이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천국수 만나자. 핫소연 해도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세포가 되면은 그런 핫소연, 그런 부탁 없이 죽어도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길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견고하고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위축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포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